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천안시 산하기관 일부가 기관장 공석인 가운데 시민 프로축구단만 단장 임명 절차에 들어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인사 적절성을 문제 삼았고 천안시는 구단 운영 특수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산 온천지구 공공청사 부지가 세무서 이전 지연으로 장기간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개발 지연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한파 쉼터 5,379곳에 한 곳당 2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천안시 산하기관 중 일부가 기관장 공석 상태인 가운데 유독 시민 프로 축구단만 단장 임명 절차에 들어가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인사 적절성을 문제 삼고 있고 천안시는 구단 운영의 특수성을 이유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송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천안시 산하기관 가운데 3곳은 기관장 임기가 만료돼 공석 상태입니다. 과학산업진흥원과 청소년재단, 시민프로축구단 등으로 과학산업진흥원은 전략산업국장이, 시민프로축구단과 청소년재단은 문화체육국장이 각각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그동안 권한대행 체제를 이유로 기관장 임명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혀왔습니다. 오는 7월 출범하는 민성 구기시장에게 임명권을 넘기겠다는 게 취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축구단 단장에 대한 공모가 시작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른 산하 기관과 달리 축구단만 기관장 임명 절차에 나선 배경을 두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지금 대행 체제로 가고 있는데 굳이 단장을 지금 현재 이제 6월 3일 이제 한 4개월 있으면은 이제 어느 분이 당락이 이제 가시화가 될 텐데 4개월 때문에 단장을. 이에 대해 천안시는 축구단의 경우 일반 산하 기관과의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시장 취임 후 단장을 선임할 경우 시기가 9월쯤으로 전망된다며 K리그2 정규 리그가 2월부터 11월까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운영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또 자치단체장에 따라 정책 방향이 달라지는 일반 기관과 스포츠 구단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시민프로축구단 신임 단장 모집 공고는 2월 11일까지 진행되며 단장은 성과급제 연봉제 4급 공무원 상당의 처우를 받게 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 온천지구에 조성된 공공청사 부지가 수년째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세무서 이전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인데 주민들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말 준공된 아산 온천지구 공공청사 부지입니다. 아산 세무서 이전을 염두에 두고 조성된 부지로 2022년 기획재정부가 매입했습니다. 이후 납세자 편의 등을 이유로 이전이 지연돼 왔지만 지난해 국세청이 온천지구 비축 토지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에 2026년 청사 수급관리 계획을 신청했고 계획이 반영되면서 이전이 가시화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기본 설계비 5억 원이 올해 정부의 본 예산에 편성되지 않으면서 세무서 건립 이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부지가 활용되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되면서 주변 지역 개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 온양일동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주민들은 답답함을 호소하며 세무서 이전이 어렵다면 대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만약에 아산 세무서가 오지 않는다면 타 기관 유치 방안은 있는지 아니면 용도 변경이라도 해서 뭐 개인이나 다른 단체에서 활용할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이에 대해 아산시는 정부가 이미 부지를 매입하고 청사 수급관리 계획에 반영한 만큼 당초 계획대로 세무서 이전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국회의원실과 협조해 기본 설계 용역비를 조속히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적이 이제 세무서가 들어오는 그 장소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세무서를 건립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수년째 지지부진한 아산 세무서 이전. 주민들의 기다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 성안읍 어룡교 인근 하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천안시는 검출 지점에 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반경 10km를 방역대로 설정해 예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대 내 가금농가 8곳에서 66만 5천 마리를 사육 중이지만 야생조류 검출 사례인 만큼 살처분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수도권 생활 폐기물의 지역 유입을 막기 위해 강력한 공동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충청권은 쓰레기 유입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불법이나 편법 반입이 의심되는 처리업체에 대해 합동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관련 제도 개선을 포함한 범기관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 발생지 처리 원칙을 확고히 할 방침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앞으로 정례 협의체를 통해 수도권 폐기물 유입 제한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어디서든 쉽게 오갈 수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일 텐데요. 최근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공개돼 사업 추진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고속도로 신설과 광역 BRT망 확충까지 더해지면서 세종시의 교통지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공고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일명 CTX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결정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세종시 구간은 2가지 대안이 제시됐고 핵심은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을 관통하느냐 여부입니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 환경영향평가와 제안공고를 거쳐 내년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8년 후인 2034년까지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역시 조속한 추진에 힘을 보태며 도심 내 정거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TX가 저희는 이제 지하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최대한 숫자는 확보하는 게 저희들 목표로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고요. 지금보다는 또 여러 개 이상 같은 정거장이 세워질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TX를 비롯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세종 청주 고속도로가 올해 하반기 착공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지난해 붕괴 사고로 지연된 세종 안성고속도로는 내년 하반기 개통 예정입니다. 또 북악역과 북대전 IC를 잇는 연결도로도 내년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간선 급행버스 체계 BRT 노선도 확대 추진됩니다. 세종 대전 간 급행버스 M1은 다음 달부터 유성온천역에 추가 정차하고 청주를 잇는 B7은 버스 4대가 추가로 투입됩니다. 또 세종 공주 간 BRT는 올해 하반기부터, 조치원 BRT는 내년 상반기부터 운행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행복도시 안에 들어서는 첫 나들목이 될 천마을 IC가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반영되는 등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춘 행정수도 완성에 한 발 더 다가서는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충남 지역 중증 응급 환자의 골든아워를 책임져 온 단국대병원 닥터 헬기가 출범 10주년을 맞았습니다. 도서, 산간 등 의료 취약 지역을 오가며 지난 10년 동안 1,800명이 넘는 생명을 실어 날랐습니다. 송용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동 요청을 받고 이륙하는 응급의료 전용 헬기, 닥터 헬기입니다. 헬기에는 의료진이 탑승해 이송 중에도 응급처치가 가능하고 환자 상태를 직접 파악해 병원 도착과 동시에 신속한 치료로 이어집니다. 당국대병원 닥터 헬기가 첫 비행을 시작한 지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충남 닥터 헬기는 2016년 1월 27일 국내 5번째 응급의료 전용 헬기로 첫 비행에 나섰습니다. 이후 3년여 만에 출동 1000회를 돌파하며 중증 응급 환자 이송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코로나19와 의정 갈등 탓에 운항이 잠시 주춤했지만 지금까지 1,892차례,
22만 8천 킬로미터를 비행했습니다. 지구를 5바퀴 넘게 돈 셈입니다. 예전엔 좀 안타까운 환자들이 많았었습니다. 이 환자 상태를 좀 저희가 확실히 알 수 있었다면, 아니면 이송 중에라도 이런 약이 좀 처치됐었더라면, 이런 시술이 좀 처치됐었더라면, 이런 안타까운 환자들이 많았는데요. 닥터 헬기가 있은 후로는 이송하면서도 처치가 되고, 이송하면서 그 다음 처치, 병원에서 처치까지도 미리 연계가 되기 때문에 환자가 이송 중에도 처치를 받고, 지금까지 닥터 헬기가 이송한 중증 응급 환자는 1,819명. 질환별로는 중증 외상이 가장 많았고, 심내혈관 질환과 심정지 등 대부분 총각을 다투는 환자들이었습니다. 출동 지역은 서산과 홍성, 보령, 태안 등 응급의료 접근성이 낮은 충남 서부권이 주로 이뤘습니다. 또 경기 남부와 충북 일부 지역까지 활동 반경을 넓히며 충남을 넘어선 생명안전망 역할도 수행해왔습니다. 특히 이송 환자 가운데 77% 이상이 치료를 받고 퇴원했는데 대부분 중증 환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생존율입니다. 1,800여 명의 중증 응급 환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었던 것은 최적의 시스템을 갖춘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가 연계되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의료기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중증 응급 환자의 소생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하늘 위에서 골든 아워를 지켜온 충남 닥터 헬기. 앞으로도 의료 취약 지역을 잇는 생명의 항로로 비행은 계속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겨울철 불청객인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최근 환자 수가 한 달 만에 2배 넘게 급증하며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영유아 감염 비중이 높고 겨울철 대표 별미인 굴이 주요 감염원으로 지목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다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최근 10주 연속 증가했습니다. 지난 연말 262명에서 1월 둘째 주 548명, 셋째 주 617명으로 한 달 만에 2배 넘게 급증했는데 최근 5년 사이 최고치입니다. 전체 환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0에서 6세 어린 아이들이어서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에서 철저한 위생관리가 중요합니다. 개인 위생 수칙만 잘 지켜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 씻기, 물 끓여 마시기, 음식은 충분히 익혀서 섭취해야 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 이하의 저온에서도 생존이 가능하고 극소량으로도 감염될 만큼 전염력이 강합니다. 주로 환자 접촉이나 오염된 어패류를 섭취할 때 발생하는데 구토와 설사, 오한과 발열 등을 동반합니다. 특히 겨울철 식탁에 자주 오르는 굴이 노로바이러스 감염의 주범입니다. 굴은 바닷물을 대량으로 여과하면서 바이러스를 농축해 축적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에서 유통되는 생굴을 수거해 노로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유전자 형이 다양하고 변이가 잦아서요. 검출 결과를 단순히 양성, 음성으로만 판단하는 것보다는 유전적 정보를 함께 확보해야 유행 양상 파악하고 위험 관리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됩니다. 굴 섭취만 주의해도 노로바이러스 감염 위험은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가급적 생식은 피하고 중심부까지 충분히 가열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요. 굴이나 조개를 만진 손으로는 바로 다른 식품을 만지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생활 속 작은 실천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BTV 뉴스 김다라입니다. 충청남도가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도내 한파 쉼터 5,379곳에 총 10억 7,58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쉼터당 20만 원이 지급되며 한파특보 발령 시 취약계층 안부 확인과 행동요령 홍보 등 안전관리도 강화합니다. 충남도는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가 다음 달 2일부터 문화 누리카드 발급을 시작합니다.
지원 대상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1인당 연 15만 원이 지원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소년기와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만 원을 추가 지원해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힙니다. 전년도 카드 이용 금액이 3만 원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재충전되며 신규 대상자는 문화 누리카드 누리집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이 2026 시즌 신규 유니폼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유니폼은 아산의 문화유산인 용문촛대를 모티브로 승격을 향한 팀의 의지와 팬들의 열정을 불꽃 이미지로 표현했습니다. 홈 유니폼은 구단 상징색인 파란색, 어웨이 유니폼은 흰색에 노란색 포인트를 더했으며 골키퍼 유니폼은 주황색과 검은색 두 가지 컬러로 구성됐습니다. 2026 시즌 유니폼은 다음 달 첫째 주부터 순차적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천안시가 청년 채용 연계 프로그램 참여자 160명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프로그램은 총 12일 50시간 과정으로 최신 채용 트렌드 분석과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대응 역량 강화 등 실전 중심 취업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시는 교육 이후 지역 우수 기업과의 맞춤형 매칭을 통해 실제 채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천안시가 독립기념관 진입로에 설치될 지주간판 디자인 선정을 위해 다음 달 1일까지 시민투표를 진행합니다. 이번 투표는 독립기념관 상징성과 진입로 경관의 통일성을 담은 공공디자인을 시민 참여로 결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는 투표 결과를 반영해 디자인을 최종 보완한 뒤 지주간판 제작 설치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명인, 어떤 분야에서 기회가 뛰어나 유명한 사람을 말하는데요. 오늘 소개할 분은 단순히 기술만을 가진 게 아니라 우리가 잊고 지냈던 전통의 뿌리를 지키고 그 가치를 다음 세대로 잇고자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사라진 우리 술의 기억을 40년 넘게 기록해온 사람, 한국전통주연구소 박록담 명인을 만나보시죠. 사라진 우리 술의 기억을 40년 넘게 기록해온 사람, 한국전통주연구소 박록담 명인입니다. 역사 속에 이름만 남겨진 수많은 우리 술들, 박록담 명인은 글자로만 남은 기록에 다시 숨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주는 사실상 맥이 끊어졌던 술이거든요. 조선시대 때 술이 21세기 술 양조 기법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았다. 거기에 이제 착안해서 우리 술이 갖고 있는 경쟁력은 훨씬 더 크다. 그런 생각이 가장 술에 빠지게 된 매력이었죠. 전통주는 속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손길은 거들 뿐 보이지 않는 생명들과 시간이 술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명인은 술을 만든다기보다 술을 모신다고 말합니다. 술을 빚는다는 것은 수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돼요. 술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알코올을 만드는 효모의 특성을 살피면 술 빚기가 가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 그 여정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명인은 자연을 다루지 않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알고 그 흐름을 술로 빚어낼 뿐입니다. 기술보다 앞서는 것은 언제나 자연의 섭리였습니다. 조선시대 때 술 빚기는 죽에 거두밥으로 보태기도 하고 범벅에 거두밥으로 보태서 술 빚기를 하다 보니까 맛이나 향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요즘 말하는 블렌딩의 개념이죠. 죽으로 빚는 술과 거두밥으로 빚는 술이 어우러졌을 때 훨씬 더 맛이나 향이 복잡하고 무거웠다는 거죠. 그것이 현대인들한테서 어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고두밥으로 빚는 획일적인 술맛을 즐기다가 죽이나 범벅, 백설기, 고두밥으로 빚는 다양한 술을 경험하면서
우리 술에 대한 매력을 찾게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40년 외길 천여 종의 복원. 명인의 시선은 여전히 더 먼 곳을 향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끝나는 전통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숲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하나의 제안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지역에서 충남 지역에서 써졌던 전통주 관련 고문원이 하나 있습니다. 1800년 중엽에 쓰여졌던 한글 필사본이 책인데요. 이 책입니다. 술빵이라고 돼 있고요. 전부 한글로 쓰여진 필사본입니다. 여기에 이제 술과 음식이 함께 수록되어 있는 걸로 봐서 철저하게 술안주상, 안주상 상차림을 위한 문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른 문헌에 나와 있는 술들과는 제조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 지역에서 생산되고 제조되고 향유했던 술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이 술을 매개로 곁들이는 안주를 매칭하고 이것을 상품화로 연계시키는 사업을 이곳에서 좀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라도 충남이 전통주의 본거지가 되고 특히 제가 기거하고 있는 예산을 중심으로 이 전통주 문화를 또 음주 문화를 음식 문화를 좀 활성화시켜 보는 게 마지막 제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혀끝에 머무는 찰나의 미학을 위해 평생의 시간을 바친 장인. 그가 빚어낸 것은 한 잔의 술이 아니라 우리가 잊고 지냈던 지역의 기억과 자부심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묵묵히 전통의 뿌리를 지켜온 사람, 그리고 그 가치를 다음 세대로 잇는 이름들. 지금까지 한국전통주연구소 박록담 명인이었습니다. BTV 뉴스는 아래 QR과 URL을 통해 지역 채널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BTV